벙커 원교회 김용민 목사는 한국 개신교와 정치에서 한국에서 개신교가 정치 권력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논점을 형성한 계기를 크게 10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신구교 전래 과정에서의 극단적 대조상이다. 천주교는 박해를 받은 반면 미국의 아시아 진출 전략과 함께 정료된 개신교는 환대를 받는 등 판이한 양상을 띠었다. 둘째, 국권 상실기 탈정치와 노선이다. 당시 한국 교회를 주도하던 미국 선교부는 일제와의 협력 기조를 강화하며 저항 움직임을 통제하고 전도 활동에만 주력했다. 셋째, 신사참배 논란이다. 이로 인해 해방 후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안을 결의한 교권 세력과 이른바 추록 성도 사이의 갈등이 극심했다. 넷째, 해방 후 미군정의 친미 반공 개신교 단독 정부 설계 구상이다. 미국은 아시아권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을 차단하고 아시아 태평양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지미파이며 개신교인인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도록 뒷받침한다. 다섯째, 분단과 전쟁 시기를 거치며 내재화된 반공주의다. 해방 공간에서 38선 이북의 교인이 상당수 축출된 것에 더해 북한의 대남 침략 전쟁까지 전개되면서 개신교계 전반에 걸친 반공주의는 사조를 넘어 신조가 된다. 이는 전후 75년 동안 보수 정치 세력의 사상적 근간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개신교 간 협력이다. 이승만은 여타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 입장을 취했다. 일곱째,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정부 시기의 보수 개신교의 협력 기조다.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세력에 대해 보수 개신교는 반공 사상을 매개로 제휴했다. 특이한 점은 이 시기의 기록적 고도 경제 성장이 개신교의 폭발적 교세 신장과 보조를 같이 했다는 것이다. 여덟째,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진보 개신교의 역할이다. 삼선 개헌을 기점으로 정권과 각을 세웠던 진보 교계는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저항을 이어갔다. 아홉째, 보수 개신교의 적극적 정치 참여다. 군사정부 시절만 해도 저항과 비판에 관해서만은 유독 정교 분리 원칙을 강조하던 보수교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임기를 지나면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개정 사립학교법 반대 등 선명한 보수 정치 의제를 제기했다. 열번째, 진보 개신교계의 정부 및 정치권 진출이다. 비주류 세력으로서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애써온 진보적 개신교계 인사들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임기에 정치권에 진출했다. 그러나 개신교적 정의 실현은 미완의 과제가 됐고 그 시기 진보 교회의 전통적 사목 대상인 빈곤층의 삶은 더욱 취약해졌다. 김용민 목사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종교가 제사장 중심의 종교가 됐을 때는 예외 없이 그 종교가 부패하고 생명을 잃었지만 예언자 중심의 종교가 됐을 때는 어김없이 그 종교가 잃었던 생명을 되찾아서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교회가 적재적소에 자기 역할을 찾는다면 공동체 안에서의 공평과 정의의 가치를 일깨우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희망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진보든 보수든 정치 권력에 편승하여 제사장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때 사회는 썩어져 갔고 오히려 예언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때는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가치는 공평과 정의였습니다. 구약 성서의 말대로 다른 세상은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 예언자 종교가 살아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